점점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고요. 좀 있으면 더운 이제 날씨가 여름이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노출이 겨울보다는 조금씩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러다 보면 우리들은 다이어트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게 될 거예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저도 이제 달리기를 하러 나갈 때는 반바지에 반팔을 입고 나가게 되고요. 평소에도 이제 반팔을 입고 나가다 보니까 팔뚝이라든지 뭐 이렇게 몸 상체 같은 경우에도 조금 드러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겨울 동안 너무 살이 찐 게 아닌가? 이러면서 좀 몸을 다시 보게 되고 지금부터라도 좀 체중을 줄여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여름까지 몇 개월 남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여름 되면 더 노출이 많아지게 되고 뭐 수영장을 가신 분 이런 분도 계시다 보니까 지금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면서 급하게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그 중에서도 달리기가 다이어트에 좋다는 말을 듣고 달리기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달리기가 다른 운동들에 비해서 모든 분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분들 거의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다른 운동보다 조금 더 빨리 체중이 줄어드는 그런 운동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달리기에다가 달리기를 베이스로 까시고 거기 식단 조절하시고 또 다른 운동까지 같이 하시게 되면 정말 체중을 좀 더 빨리 줄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는 이렇게 뭔가 급하게 다이어트를 달리기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급하게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분명히 몸무게를 재보면 체중이 줄어들었기는 해요. 그런데 내가 빼고 싶은 배나 허벅지 살은 거의 안 빠진 것 같고요. 그냥 뭔가 얼굴 살만 빠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게다가 저희가 얼굴 살이 빠지게 되면 뭐랄까요?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조금 불쌍해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살이 빠진 건 좋은데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내가 빼고 싶은 데는 안 빠지고 얼굴 살이 빠지니까 사람 뭐 얼굴 홀쭉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사람들이 보면은 너 어디 아프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고민이 많이 되신 분들 계십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먼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부터 조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뱃살이나 허벅지 살을 빼는 방법은 없을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얼굴 살이 다른 살보다 먼저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그 이유는요. 지방 분해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결과부터 딱 얘기 드리자면요. 얼굴은 다른 신체 부위보다 지방 분해가 상당히 쉽습니다. 특히 얼굴에는 지방을 분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베타 수용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다른 부위보다 상당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살이 빨리 빠지는 편입니다. 베타 수용체는 이제 얼굴을 비롯한 상체 쪽에 좀 주로 분포를 하고 있는데요. 상체라고 해서 이 허리 쪽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깨라든지 이런 부분 있잖아요. 가슴 쪽 정도까지 딱 가슴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좀 많이 좀 분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 살이 좀 빨리 빠지는 편이에요. 그 베타 수용체가 하는 일이 지방의 분해 그리고 저장에 관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좀 빨리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효소 중에 보면 리포 단백 라이페스 뭐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그 효소가 있어요. 효소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지방 분해를 굉장히 빨리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쭉쭉쭉 빠지는 거죠. 운동하면은. 그리고 이제 얼굴에는 이런 어떤 그 베타 수용체라는 게 있는 것도 포함하고 그거 동시에 얼굴에는 지방의 입자가 다른 곳보다는 좀 작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방을 저장하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얼굴이 약간 굴곡 같은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움직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입자가 약간 작아요. 그래서 입자가 작게 되면은 운동을 조금만 해도 이런 것들이 빨리 사용을 하게 되고 연소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게 되면은 지방뿐만 아니라 근육이나 인대 같은 것들도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얼굴에 탄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더 살이 원래 빠진 데다가 조금 더 살이 빠져 보이는 그런 착시 효과? 이런 착시 효과는 아니고 그런 어떤 효과들까지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반대로 허벅지 같은 곳이나 이제 뱃살 쪽에 있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는 어떤 게 있냐면은 지방이 사실 여기는 자리 잡기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제가 누누이 어떤 우리의 인간의 어떤 생리학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생존이란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데 우리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에너지를 몸에다가 저장한다고 제가 예전에도 얘기 드렸죠. 근데 이왕에 저장하는 거 최대한 많이 저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허벅지라든지 배 쪽에 있는 부분, 허리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은 양의 지방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이게 면적이나 아니면 어떤 부피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크게 저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몸은 적극적으로 허벅지나 배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지방을 저장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찔 때는 또 먼저 찌기도 해요. 그러거든요. 자, 문제는 그거예요. 허벅지 살이 쉽게 찌는 데 비해서 살을 빼는 게 이제 굉장히 어렵다는 게 문제죠. 왜냐면 허벅지 같은 경우에는 혹은 하체 같은 곳, 허리나 뭐 배라든지 이런 곳 있죠. 여기는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지방 분해를 돕는 그 베타 수용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 분해를 억제하는 효소, 이게 작용을 하거든요. 이게 알파2 수용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활동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방이 빠지기가 힘들고 아까도 얼굴에 비해서 지방의 입자도 상당히 큰 편이라서 더더욱이나 굉장히 운동을 일정 시간 하지 않으면은 또 잘 빠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벅지라는 거는 지방이 한번 생기게 되면은 잘 분해가 되지 않고요. 또 다른 부위보다 지방이 합성되기는 훨씬 더 유리한 그런 부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허벅지 같은 경우에 셀룰라이트라고 하는 거, 여성분들께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 셀룰라이트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허벅지 살이 잘 빠지지 않기도 합니다. 셀룰라이트라는 게 혈액이나 림프 순환 장애로 인해 가지고요. 지방 조직하고 체액, 콜라겐 이런 것들이 결합해 가지고 뭉쳐 가지고 피부 표면이 울퉁불퉁하게 변한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허벅지 같은 거는 특히나 굉장히 많은 양의 셀룰라이트 같은 것들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지방에 입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지방 조직. 그런 데를 콜라겐 이렇게 캡슐처럼 이렇게 감쌉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방을 감싸고 있다 보니까 지방이 분해되는 게 좀 쉽지가 않게 되죠. 이게 또 한 번 생기면 없애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셀룰라이트가 많으면은 해당하는 부위에 있는 지방들을 많이 빼서 쓰지 못하다 보니까 체중 감량이 그러니까 외관적으로 봤을 때 많이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하겠죠? 그러면 얼굴살은 좀 빠지는 건 줄이면서 허벅지나 하체살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결론부터 먼저 얘기 드릴게요. 슬픈 얘기인데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인체 생리학적으로 그 지방이 먼저 생기고 먼저 빠지고 이런 부위는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 몸이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DNA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떤 타겟 운동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부위가 먼저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운동 중에서 예전에 그런 거죠. 뱃살을 빼기 위해서 배를 운동한다, 코어를 운동한다, 그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요. 그게 그렇게 실효가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 아무리 배 쪽에 운동을 많이 해도 그냥 근육이 생기는 것이지 거기는 지방 자체를 배 운동한다고 해서 배에 걸 쓰고 팔 운동한다고 해서 팔에 있는 그 지방을 쓰고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결론은 내가 원하는 부위만 먼저 빼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냥 우리 몸이 정해진 대로 빠지게 된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조금 이제 섭섭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냥 우리 몸이 그렇게 태어났어요. 인간 자체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기가 힘듭니다. 수술로 지방을 제거하시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안 되죠. 근데 그건 또 좋은 방법도 아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이제 저희가 좀 많이 가이드를 해드리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건 체중 감량을 급하게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급하게 하면 특히나 얼굴살이 급속도로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게 되기 때문에요.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얼굴에 근육도 줄어들게 되고 그럼 탄력도 떨어지고 보기에도 훨씬 더 안 좋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체중을 천천히 줄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좀 여기에 익숙해지도록 하면서 약간은 조금이라도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속도를 내면 낼수록 얼굴살이 좀 더 가속도가 더 빨리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의사들도 그렇고 다이어트 전문가들도 하는 얘기가 1개월에 10kg씩 이렇게 빼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과체중이고 이제 초고도 비만이었다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분들 그렇게 빼는 거 좋지 않으니까 1개월에 한 2kg 정도 혹은 많아도 3kg 정도씩 천천히 빼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장기간 동안 다이어트를 하시게 되면 그때는 얼굴 살만 빠지는 문제는 좀 줄어들고요. 얼굴 살 안 빠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얼굴 살만 갑자기 빠지는 그런 문제 줄이고 전체적으로 좀 지방을 줄여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달리기를 통해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은 약간 길게 보시는 게 맞아요. 부상을 예방하겠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몸의 밸런스를 맞추면서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좀 길게 보시는 게 좋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얼굴 살에 대한 뭐 갑자기 살이 빠져가지고 좀 이상하게 보이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쨌든 길게 보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방법은 수시로 좀 마사지를 자주 해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아까 제가 허벅지에 뭐 셀룰라이트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런 부위들이 셀룰라이트가 사실 뭐 허벅지만 생기는 건 아니에요. 배 쪽에도 그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특히 셀룰라이트가 있다면 거기를 수시로 마사지를 하시고 또 스트레칭도 하시고 이런 것들 통해서 셀룰라이트 조금이라도 제거를 해주시게 되면 거기는 지방 분해를 정상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빨리 해주는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해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방해를 하고 있었다면 정상적으로만 만들어줘도 조금 더 허벅지 살이 이런 것들은 빠지는 효과를 보실 수 있겠죠. 자, 근데 이렇게 해도요, 사실 얼굴의 탄력도 줄고, 살이 조금 더 빠지실 거예요. 얼굴 살도 빠지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실 때는 피부 관리 같은 거에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습니다. 살이 좀 빠진다고 하더라도요, 피부가 조금 좋으면은 약간 외관적으로 그래도 뭔가 건강하게 살이 빠진다는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약간 얼굴 푸석푸석해지고 막 불쌍해 보이는 것 같고 막 잔주름 많이 생기는 것 같고 그런 것들 고민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한번 피부 관리, 특히 남자분들은 피부 관리 잘 신경 안 쓰고 여름에 뭐 이렇게 선크림도 안 바르시고 제가 그런데 제가 그런 사람이지만 이런 말 하면 상당히 뭐 찔리네. 저는 잘 안 하면서 남한테 하라고 하니까 좀 찔리긴 한데 어쨌든 그런 피부 관리도 함께 좀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 외에도 몇 가지 조금 체중 줄이는데 도움 될 만한 팁을 드리자면 물을 좀 잘 챙겨 드시고요. 네, 물 많이 먹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현대인들이 물을 좀 적게 먹는 경향이 있거든요. 커피 같은 거 드시고 하는데 그거 안 좋아요. 커피 드시지 마시고 물, 피오한 물 이런 것들 좀 충분히 마시시고 수면도 충분히 취하시고 먹는 것도 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 유지하시고 몸에 나쁜 그런 뭐 인스턴트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가공식품 혹은 또 초가공식품 요즘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이런 것들은 좀 줄이시는 방식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뭐 이렇습니다. 사람은 얼굴살이 가장 먼저 빠지고요. 허벅지나 뱃살은 좀 나중에 빠집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 천천히 운동 강도를 높이면서 운동을 오랫동안 하시면서 밸런스 맞춰서 천천히 다이어트를 하셔야지만 그나마 너무 약간 밸런스가 안 맞게 막 얼굴만 확 빠지는 그런 느낌들을 조금 줄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실 때는 늘 한 박자 뒤를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오랫동안 다이어트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길게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많은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얘기를 할 때 약간 뭐랄까요, 좀 얘기를 강하게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뭔가 우리가 활동을 할 때 지금 당장 효과를 보려고 하시거든요. 이거는 사회적인 현상이기도 해요. 우리가 뭔가 뭐 법안을 낸다든지 뭔가 제도를 바꾸려고 할 때도 지금 내가 당장 효과를 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굉장히 급하게 진행을 해요. 운동도 그렇고 다이어트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좀 빨리빨리라는 게 있고 어떤 경쟁 같은 것들이 익숙하니까 더더욱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이걸 하면 빨리 내가 바로 효과를 보기를 바라는데요. 그런 조급한 마음이 오히려 다이어트를 망치게 됩니다. 내가 이번 여름에 좋은 몸매를 가지겠다? 지금 5월 돼가지고요. 솔직히 얘기 드려서 너무 욕심 아닙니까? 그건 진짜 욕심이에요. 차라리 내년 여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내년 여름에 건강하게 몸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꼭 겨울이 지나고 나서 봄이 되고 옷을 조금 벗기 시작하고 가벼운 옷을 벗는 시기가 되어서야 그때서야 아차 하면서 내 살들 하면서 이번 여름에 좀 빼야 되는데 이러면서 뭐 이상한 거 드시고 뭐 이상한 비싼 도구 같은 거 사셔가지고 막 돈 많이 들여가지고 다이어트 하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무 소용 없는 거. 그래서 저는 한 박자 항상 뒤를 생각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지금 다이어트 시작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다이어트 효과를 내년 여름을 대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주 느긋하게 대신에 꾸준하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